네, 방금 전까지 회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이제는 바로 사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재무제표를 읽으실 때 가장 꼼꼼하게 뜯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잘 읽어보시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용어들을 하나씩 구글링해서 찾아간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사업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도 잠깐 살펴보셨죠? C 부분, IM 부분, DS 부분, 하만 부분.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CE 부분 뭐라 그랬습니까? 컨슈머. 아무튼 뭐 파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용어로. 가전요. 네, 가전을 파는 거. TV 뭐 이런 거, 냉장고, 세탁기. IM 부분은 뭐라 그랬죠? 휴대폰이요. 그냥 휴대폰.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DS 부분은? 반도체. 반도체. 요건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몰랐던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만. 요 하만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럼 부문별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C 부문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각 부문별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산업의 특성, 지금 현재 이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산업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내외 시장 여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상품들이, 제품들이 선호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설명이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약간 탑다운 느낌이죠. 이제 삼성전자가 그 와중에 어떻게 영업을 해 나가고 있는지, 영업의 개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C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훑어볼게요. 우선 보면 여기 TV 산업에 대해서 뭐 흑백 TV 개발부터 컬러 TV가 언제 나왔고, 그 다음에 LCD, PDP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10년에는 뭐 3D TV가 출시되기도 했다. 여러분 2010년에 3D TV 광고 많이 보셨죠? 네.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3D TV를 봤던 거 있는데, 한때 유행하는 듯 했으나 사라지긴 했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UHD TV, 그리고 커브드도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퀀텀닥 TV까지 요즘 과거부터 최근까지 산업의 변화를, 특히 TV 산업의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시장 여건을 보시면 여기 조금 이제 우리가 TV 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형화, 고화질화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OLED TV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OLED TV가 거의 대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LCD TV가 많이 팔리고 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2019년부터 좀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UHD TV, 훨씬 더 화질이 좋아지는 UHD TV에 대한 수요가 훨씬 늘어났고, 그리고 QLED, 삼성이 밀고 있는 QLED도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매출 신장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이랑 달리 2020년은 이런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고화질의, 그리고 더 대형화된 TV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경쟁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TV 산업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TV 산업,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TV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는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는 이제 뭔가를 사기가 좀 힘들었지만, 왜냐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가 여전히 많이 퍼지고 있긴 있지만 그거에 좀 적응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홈코노미라는 말도 많이 생기는데, 집에서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TV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다 해서 얼마 전에 LG전자에 대한
주가도 많이 향상됐다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 많이 사람들이 TV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건 전 세계에서 TV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29%에서 2020년 32.4%로 매년 늘어나고 있죠. 아마 광고는 LG 쪽도 여러분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LG가 TV에서 좀 1등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삼성이 1위입니다. 요거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삼성이 현재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몰랐는데 14년 연속으로 TV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전자 전에는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데가 거의 1위를 계속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과 LG가 TV 시장을 석권한 다음에는 벌써 14년째 이렇게 1등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2017년부터는 QLED TV라는 조금 더 프리미엄급 TV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데, 2018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QLED의 성능을 높이고, 그리고 좀 더 큰 TV를 만들면서 시장을 계속 석권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지금 2020년 중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8K 훨씬 더 고화질의 제품을 가지고, 그리고 UHD 라인업을 확장시켜 가지고 TV 산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영업의 개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TV 시장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전 세계 TV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일본 기업들, 뭐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애들이 잘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2006년부터 LCD나 PDP나 LCD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서부터 삼성과 LG가 전 세계 TV 시장을 석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이후에 보면 2017년에는 QLED라고 여러분 광고에서 많이 보셨죠? QLED라는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그 전 세계 TV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장악해 나가고 있고, 18년, 19년 역시 이 프리미엄급 그리고 그 높은 해상도에 그리고 대형화된 TV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을 보면 마찬가지로 QLED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고화질의 8K 라인업, 그리고 QLED보다 약간 등급이 낮은 UHD 역시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지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QLED랑 UHD가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삼성 공식 블로그에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삼성전자 공식 블로그를 보면서 이 QLED랑 UHD가 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 표가 나와 있죠. 표가 나와 있는데 사실 UHD랑 그리고 QLED 해상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억 컬러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두 제품을 구별짓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억 컬러가 뭐냐면 사실상 10억 컬러는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색들을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표에 보시면 UHD랑 QLED 사이에 프리미엄 UHD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요 두 차이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미엄 UHD와 QLED는 사실 여기 표상으로는
해상도랑 10억 컬러 지원까지 똑같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이 조금 다릅니다. Q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퀀텀 닷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의 TV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더 잔상이 남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그 전 기능보다 훨씬 더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LG전자는 OLED를 한다고 하는데 LG전자의 OLED랑 삼성의 QLED는 뭐가 다른가요? 사실상 QLED는 이름에는 LED가 붙었지만 LED를 쓰진 않고 그냥 백라이트가 있는 그 기존의 LCD인데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퀀텀 닷 LC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OLED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리는 그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빛을 구현해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검정색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빛을 내고 그리고 검정색을 표현할 때 그냥 꺼버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연 상태의 그 검정색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면, 이제 QLED는 백라이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한 검정색을 구현한다기보다는 검정색에 맞는 색깔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검정색 자체만 보면 LG의 OLED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삼성은 OLED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OLED TV를 가지 않고 QLED 쪽으로 갔느냐? 제 생각에는 몇 가지 OLED가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우선 OLED가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10년씩 쓰는데, 그 OLED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 10년 안에 자칫 TV가 망가질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망가지다 보면 아무래도 TV에 대한 자사 TV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전 비교해보면, 특히 이제 TV를 비교해보면 LG는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가서 되게 비싼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QLED는 그거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시면 그거보다 좀 싼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장점에 비해서 이런 단점들이 부각돼서 삼성은 선택을 안 한 게 아닐까. 또 반대로 QLED 기술 같은 경우에는 또 OLED랑 비교해서 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QLED가 조금 밝아요, 전체적으로 색상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같이 가족끼리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볼 때는 이제 영화관에서처럼 뭔가 어둡고 웅장한 느낌보다는 뭔가 밝고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QLED가 조금 더 이제 어울린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QLED 같은 경우에는 그 색의 파장이 좀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게 OLED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을 바탕으로 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 그 RGB 색의 파장에 완벽한 구분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QLED가 조금 더 나은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C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 IM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